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쇼킹 탑 10. 여러분이 워낙 무서운 걸 좋아하셔서 오늘 저와 저희 작가가 무서운 걸로 준비해봤어요. 음. 자, 여러분들이 제 미스테리 방송을 많이 보시면서 사형수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사형수라는 건 현대 시대에서는 사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뭐 전기의자 또는 약물, 그래서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잠이 들게 하는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수형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인권을 중요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형이라는 게 어떤 조금 좀 사형수들의 너무 처참한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중세시대에는 어떤 사형이 있었는지 오늘 쇼킹 탑10 10가지 만나볼게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사형을 할 때 했던 어떤 무시무시한 고문 방법, 그 10위를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거는요, 사람을 고문할 때 썼던 어떤 관 같은 형태인데요. 쇠창살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지금 보시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쇠창살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어깨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겨우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니까는 옆으로 살이 좀 삐져나올 정도로 좀 모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가 있는 관 모양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을 넣은 후에 어떻게 고문을 할까요? 나무나 이 어떤 교수대 같은 곳에 사람을 산채로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묶어둡니다. 매달아둡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물론 다 벗긴 다음에 여기에 해놔요. 그러면 이 까마귀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와보는 거예요. 까마귀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막 쪼아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살을 먹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건 고문이에요. 한 방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가 사람을 다 먹을 때까지 그냥 관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모르죠. 다 먹힐 때까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는 채로 까마귀에 먹히는 걸 그대로 어 이제 고통스럽게 죽어가겠죠. 근데 이거를 나무에다가만 묻어놓으면 참 다행인데요. 고대에는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성당이나 시계탑 위 같은 곳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걸어놨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겠죠. 광장 같은 곳이니까. 근데 쟤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건 거죠. 얘는 나쁜 놈이니까 벌을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런 의미로 묶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물론 철탑 위에 올려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걸 하루 이틀 보면서 와, 나도 정말 저런 짓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놓지 않고요.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관 아시죠? 이 관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차라리 또 군중들이 많은 곳에 두면 좋은데 극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굶주린 짐승들이 가득한 어떤 동굴 같은 데다가 넣어놓은대요. 지하관 같은 데다가. 그러면은 이 동물들이 굶주렸잖아. 와가지고 요 사이사이, 요 쇠창살 사이사이로 입을 집어넣어서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동물이 와가지고 막 입을 막 넣어가지고 막 먹는 거를 다 보면서 죽게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고대 중세 시대에는 무슨 잘못을 해야 이런 형벌을 받았을까요? 살인? 강간? 그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종교가 중요했던 시기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성모독을 했을 때 이런 벌을 받았다고 해요. 언니, 신성모독이 뭔데요? 신성모독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교적인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카톨릭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때는 나라에서 왕이 정한 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이제 뭐 신을 믿는데 신에 대해서 네가 욕을 하는 거지. 신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거지. 물론 그 어긋난 행동이 살인이 될 수 있고 강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신이 나쁘다라고 글을 적거나 또는 노스트라다무스 얼마 전에 방송했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막 했어요. 그것도 신성모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너처럼 일반 사람한테 예언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막 예언을 해. 그럼 그것도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생각과는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섭네요. 중세시대도요. 그렇죠. 무섭죠. 자, 그렇다면 다음 고문 만나볼까요? 고문기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게 보면 위에 부분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의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다의 요람. 여러분 혹시 성경 교회를 다니거나 카톨릭을 믿으시는 분은 유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은 여러분 왜 그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그 예수님이 12제자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림 아시죠? 그런데 이 12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 넘긴 게 바로 유다예요. 가롯 유다라고 불러요.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많이 믿던 그 고대 중세 시대에서 사람들은 유다라는 사람은 최대의 죄인인 거야. 왜냐면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그리고 뭐 악마의 하수인, 배신자 이런 거에 대명사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붙게 됐는데 이 형벌 또한 여러분이 신성모독을 하게 됐거나 또는 불륜 또는 매춘 같은 행위를 이제 여러분이 들켰을 때 이 고문이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쓰이냐면요. 사람을 고무줄에 묶어서 천장으로 올려요.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설마 똥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엉덩이가 바짝 아파오지 않으신가요? 와, 세상에 지금 느낌 오죠? 여러분 지금 엉덩이 똥꼬 약간 힘 들어가죠? 지금 저도 들어가는데요. 아우, 진짜 겁나 아프겠죠? 이 삼각뿔의 모서리가 이 사형수의 항문에 아이씨 말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문이냐면 사람을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라 사형수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처하게 되지만 바로 죽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삼각뿔의 사형수의 항문은 조금 더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력이 있잖아요. 물건은 밑으로 떨어지잖아. 결국 서서히 그는 이 항문을 통해서 이 삼각뿔이 들어가고 그게 몸 안으로 내장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아주 서서히 죽게 되죠. 짧게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길게 걸리면 며칠에 걸려서도 이 형벌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중세시대 살지 않은 게 정말, 근데 정말 아무리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유영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살인마 이야기하곤 했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이렇게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너무 사람을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제가 당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좀 너무 무서워요. 자, 이거는 유다의 요람이라고 불립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보실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상상력이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으악! 사실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보다 상상력이 더 무서워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보이세요? 자, 이건요, 고대부터 써온 페르시아의 고문이라고 해요. 죄수를 뭐 통에 일단 넣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얼굴만 밖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에다가 우유나 꿀을 발라놔요. 얼굴만 나와 있고요. 여긴 지금 팔까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얼굴만 나와 있고 우유나 꿀을 얼굴에 발라놓게 되면 파리나 벌레, 벌 같은 게 막 끼게 되죠. 여기를 다 이제 쪼아 먹게 되고 이렇게 막 하게 되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누더기가 된대요. 사람 형태로 볼 수 없을 만큼 뭐 파리에 아니 벌에 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 지금 통이 되게 크지만 사람 몸이 구겨서 들어갈 만큼 통을 상자를 되게 작게 만들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가져온 사진이지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통을 당연히 좁게 만들겠죠. 사람이 겨우 구겨져서 얼굴만 내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건 밥을 줘요. 그게 왜 무서워요? 밥을 주면 사람을 구해준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문을 받는 사람들은 이 조그만한 통 안에 며칠이고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밥을 정기적으로 주다 보면 배설물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상자 안은 배설물로 가득 차게 돼요. 점점점. 그럼 얘는 이제 사람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똥독이 오르겠죠. 조그만한 상자 안에 자기 몸만 꾸기고 있는 것도 힘든데 똥이 계속 들어오니까 게다가 얼굴은 계속 꿀을 발라놓으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고요. 그렇게 배설물이 차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시체를 이제 부패된 상태로 오래 놔면 구더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은 유지가 돼요. 목숨은 살아있는데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생명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가. 근데 어쩔 때는요, 식사를 주지 않을 때도 있대요. 대신 얼굴에 바른 꿀과 우유만을 계속 먹인대요. 그러면은 이게 막 설사를 해가지고 아우, 더러워, 진짜. 그 설사가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잔인한 방법이죠. 근데, 이런 법도 있는데 비슷한 방법으로는 이런 것도 있대요. 여기 지금 여러분 좀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를 나무에다가 손과 발과 머리만 나올 수 있게 나무를 안을 파놓고 나무 밖으로 얘를 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중세 시대 그게 아닌데 제가 약간 참고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참고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과 발과 얼굴만 내놓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쪼아먹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이 고문자를 걸어 놓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중한테 어떻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나무 안에 넣어놓잖아요. 상자 안에 넣어놓거나 나무에다가 걸어 놓는 방식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약 1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17일 동안 아주 힘들겠죠. 자, 7위를 공개합니다. 7위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세 황소라고 불러요. 이런 거 영화에서 봤어요. 그쵸? 근데 이게 그림으로만 봐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됐던 그 사형의 한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칠리아나 뭐 아테네 고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의 필라리스라고 불리는 한 폭군이 만들어냈는데요. 이 폭군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미스테리 보다 보면 약간 그 사람들 남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밑에다가 이렇게 대장장이를 두고 야,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만들어내라, 만들어내라, 만들어내라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황소예요. 노쇠로 만든, 노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약간 잘 사는 집에 보면 노쇠 그 약간 놀이끼리 색으로 만든 밥솥, 밥그릇, 그다음에 수저 보이시죠? 그런 걸 노쇠라고 해요.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런데 그 노쇠로 요 비어있는 황소를 만들어요. 근데 옆에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사람을 이 안에 집어넣고 이 밑에다가 화로에다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는 재단 위에 올려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재단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막 불을 떼워요. 자, 불을 떼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노쇠는 굉장히 열 전도율이 빨라요. 열 전도율이란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열을 빨리 끓게 한다는 거죠. 냄비가 라면이 빨리 끓어요? 아니면 노란색 냄비가 더 빨리 끓어요? 노란색 냄비에 라면 끓이면 금방 물이 올라오잖아.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불을 켜면 열이 금방 뜨겁게 해가지고 이 황소를 따뜻하게 뜨겁게 데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은 냄비, 그쵸? 양은 냄비. 이름이 생각 안 났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죄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잡혀 있다가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점점 뜨거움을 많이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하겠죠? 이러고 있겠어요? 소리를 막 지르겠죠. 소리를 지르는데 이 끔찍한 소리가 이 황소 안에서 공명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더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 보이시죠? 요 입 밖으로 소리가 소리가 나가지고 군중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안에서 뜨거 했는데 밖으로는 이렇게 나니까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죄 짓지 말아야겠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람을 오분구이 시키는 거예요. 오분구이. 오분구이. 이게 굉장히 이 황소 안에 구조를 갖다가 소리가 한쪽 방향으로 아주 크게 스피커처럼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거 만든 사람이 마치 약간 소울음처럼 내게 뭐 이렇게 장치를 또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폭군이 이제 필라리스가 이걸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그 대장장이가 와서 마마, 제가 이런 노쇠 황소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자진하게 죽일 수 있는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마마가 원하던 걸 만들어 왔습니다, 황제요. 했는데 이 사람이 이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야, 그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고 자기가 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 본 거야. 이렇게 사람 죄수를 안에다 넣으시고 문을 닫은 다음에 밑에 화롯불을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황제가 문을 잠궈라 하고 문을 잠궈버린 거야.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사람, 이 사형 기기를 만든 그 사람은 시험으로, 테스트로 그 밑에 화롯불을 담궈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하대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첫 희생자가 됐다는 걸로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요,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오븐처럼 사람을 다 구워버리면 이제 어느 순간 목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죽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을 연대요. 그러면 이 안에 검게 그을린 사람 뼈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븐 안에서 구워진 사람 뼈. 그런데 이 사람 뼈를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예쁜 그 빛이 나는 그 어떤 물체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팔찌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고 해요. 살인가요? 살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약간 그때 당시의 말에 의하면 보석처럼 빛이 나는 것이 나와서 이걸 팔찌나 목걸이로 쓴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죽었나요라고 아까 채팅창에 나왔는데요. 이걸 좋아했던 그 폴라리스 맞나요? 필라리스였죠. 필라리스라는 폭군이 잔칫날 있잖아. 오늘 나라의 잔칫날에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야! 기분 좋으니까 오늘 노쇠 황소 피워라! 이러고 무고한
죄수들 있잖아. 이렇게까지 죽을 필요는 없는 죄수들을 집어넣고 막 소리가 비명소리가 나게 하고 그걸 잔칫날 그 소리를 듣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참 별별 사람 다 있죠. 또 여러분의 상상력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사이코패스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께 2단자 포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크? 돼지고기 포크 아니고요. fork라고 해서 자, 목에 포크가 걸려 있는 거 보이세요? 목에 포크가 걸려 있는 거 보이세요? 으악! 자, 이 포크는 일반 포크가 아니라 양쪽에 날카로운 포크가 달려 있어요. 고문기구인데요. 이게 왜 2단자 포크냐면 종교적으로 네가 이단을 믿었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었거나 또는 뭔가 마법과 관련된 뭔가 그 약간 주술적인 것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썼던 고문입니다. 왜냐?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혀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종교 신성 모독을 했어. 그럼 네가 그 더러운 혀로 감히 신성 모독을 해? 그리고 다른 신을 믿어? 이상한 종교를 믿어? 그래서 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기다 이 포크를 건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중간으로 타이트하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면 머리를 움직였다가 약간 이렇게 하려고 그러 여기가 찔려버리니까요. 찔려버리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러고만 있어. 이렇게 몸까지 갈려있는데. 그래서 네가 조금이라도 고개가 떨어지면 바로 조금씩 찔려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잔인한 건데, 굉장히 이 고문을 받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더 키 큰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크기에 맞게 여러 가지의 그 사이즈로 포크를 만들어 놨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만약에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내가 너한테 뭔가 신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걸려 있는 채로 네가 만약에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그러면 봐봐요. 야, 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러면 턱이 움직여요. 말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이걸 솔직히 오래 못 버티겠죠. 오래 못 버티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고전적인 고문 의자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 고문 의자 장난 없어요. 중세 시대는요, 물론 시대가 시대겠지만 정말 인권이라고는 없었네요. 인권을 챙기기는 좀 힘든 시간이죠, 아무래도요. 자, 바로 이게 중세에 개발돼서 1800년대 유럽에서까지 널리 쓰였던 고문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날카로운지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 500개에서 1500개의 못이 사방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시면 바로 살을 관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의자 앞부분에 이 발이 오는 부분에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사를 조금 조이잖아요. 나사를 조금 조이면 다리를 조금 더 압박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리를 그냥 붙이고만 있으면 여기에 못이 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로 다리를 더 미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뒤에 있는 못에 의해서 너의 종아리 부분과 허벅지 부분이 더 꽉 눌리겠죠. 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잔혹했냐면 이거를 그냥 못으로만 누르면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의자에다가 전기장판 시스템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장판이 아주 그냥 너의 똥꼬를 딱 뜨겁게 데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네가 몸도 이렇게 꽉 의자에 쪼여가지고 지금 막 아픈데 게다 열까지 올라와. 뜨겁게. 아까 그 노스의 황소처럼 뜨겁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 화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못에 찔려서 피가 나와 한쪽은 화상을 당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송만재님께서 전 정말 중세 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저기 여러분 어차피 죄를 안 지으면 고문당할 일이 또 없지 않겠어요? 예, 고문 안 당할 생각하지 말고 죄를 안 지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겠죠? 이건 사진이 정말 너무 징그럽죠? 사진 그대로 거꾸로 매단 후에 몸이 반이 될 때까지 톱으로 써는 형벌입니다. 이건 실제로요, 고대 로마 3대 황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잔혹하게 행했던 고문 그리고 사형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 칼리굴라라는 그 사람이 그 황제가 굉장히 많은 신하들한테 사랑을 받았었다고 해요.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쓰러졌는데 막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우리 왕을 낫게 해주라고 막 기도회도 하고 막 신한테 막 빌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신한테 우리 황제 칼리굴라만 네가 낫게 해주면 내가 검투사가 되겠다. 내 자신이 차라리 죽겠다.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칼리굴라가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다가 몸이 회복이 됐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도 좀 많아지고, 막 밤마다 환청도 들리고, 게다가 막 잠도 못 자고, 약간 좀 맛이 갔어. 근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유효상한,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나 잔혹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고문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얘가 처음에는요, 야, 고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만 필요해요? 톱만 필요하잖아. 고문 의자, 노쇠 황소, 야,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사람 거꾸로 매달라. 그리고 톱만 이용해. 그래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정말 그냥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징그럽게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을 하냐? 불륜, 살인, 신성모독 또는 도둑질까지 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세시대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에 대해서는 제가 보너스 편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마녀사냥, 여자들도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완벽하게 자르진 않아요. 이 형벌을, 이 고문을 줄 때 사람을 완벽하게 반으로 잘라버리면 금방 죽잖아. 그러면 너의 몸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걸 즐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직 배, 복부까지만 잘라요. 그래서 너는 아직 살아있어요. 최대한으로 여기 묶여있는 사형수나 또는 죄질이 나쁜 사람이 최대한 고통을 끝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 모양으로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자기 몸에서 지금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자기 다리가 사지가 잘려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밑으로 떨어지는 그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복부가 잘리게 되면 이제 사람의 그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창자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게 자신의 얼굴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처절한 모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그
박물관에 가시면 실제로 이게 그때 사람을 잘랐던 톱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제가 더 아프네요. 그쵸? 너무나 잔혹했던 방법이에요. 뼈가 잘릴까요? 그래서 이걸 자르는데 그냥 쑥쑥쑥쑥쑥쑥 잘리지 않는데요. 뼈까지 잘라내고 이러려면 몇 시간이 걸릴 때도 있대요. 쑥쑥쑥쑥쑥. 그거 얼마나 아파! 나 짜증나. 나 상상만 해도 짜증나. 으이, 으이. 자, 다음 거 만나볼까요? 자, 역시 고대스러운 그림이 나오죠. 이건 바로 고문 바퀴라고 합니다. 이런 건요, 약간, 그 미드에 스파르타쿠스 같은 거 보면 약간 나올 법한 거예요. 이게 수레 바퀴에다가 제수를 대자로 묶어요. 그리고 돌려요. 그리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망치나 칼이나 새로 된 막대기로 사람을 계속 부셔요. 때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뼈를 부셔요, 다. 와, 무슨 놀이기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몸을 완전히 다 이렇게 부셔버릴 때까지 이렇게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이런 고문이나 사형을 무슨 놀이기구? 약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돌리면서 계속 부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비명을 지를 거고, 옆에 있는 군중들은 계속 보게 될 거고, 무슨 마늘 다짓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죽인 다음에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 이 바퀴 자체를 높은 곳에 매달아요. 그러면 바퀴는 이미 몸은 부서지고 피도 나고 했기 때문에 새들이 몰려든대요. 이 피냄새를 맡고. 그래가지고 새들이 계속 살점을 먹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새들한테 막 먹히는 이 사람의 사람의 몸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쉽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몸은 고통스럽지만 쉽게 죽지 못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거의 목숨이 그냥 끊어지진 않는데요. 근데 보통 매달려 있다 보면 탈수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살아남다 하더라도 정신 이상이 돼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좀 진화된 방법으로 해가지고 물레방아랑 결합이 된 거예요. 물레방아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물레방아 같은 거, 바퀴 같은 거에다가 사람을 굴려요. 그래가지고 그 바퀴를 계속 굴림으로써 제수가 이렇게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바퀴에 제수의 팔과 이 다리가 으스러지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고문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죽일 거면 단박에 죽이지. 왜 그렇게 죽여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와중에 농담하시는 분도 있네요. 전인권이 부릅니다. 돌고 돌고 돌고. 그래. 우리가 또 우리 일이 아니라고 중세시대 일이라고 이렇게 또 농담이 나오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방법입니다. 이거는 재현 사진이에요. 이건 중세시대에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가둔 그 런던 탑에서 실제로 행해진 고문 방법입니다. 실제로요. 간단하게는 배고픈 쥐를, 그냥 쥐를 이 배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 상자 안에다가 가둬놔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열을 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열 때문에 박스 안에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 쥐가 점점점 더운 거야. 근데 왜 이걸 뜨겁게 하냐면 쥐는요, 주변 환경이 더워지면 땅을 파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점점 바닥을 막 파는 거죠. 근데 어딜 파요? 이 사람 살점을 막 내장 안을 막 파는 거예요. 내장 안을.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은 쥐가 내 내장을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게 되죠. 사실 사람은 이렇게 한 방에 죽는 것보다 고문이라는 건 그 사람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했어요. 근데 쥐가 그럴 힘이 있나요? 제 생각에 쥐를 한 마리 이상 넣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은 많이 보이고요. 쥐가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해서 막 파는 거죠.